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결혼으로 해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생활의 다양한 양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사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배우자란 바로 배우자의 별과 배우자의 자리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별을 보겠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주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별과 배우자의 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별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별은 우선 남자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없으면은 편제가 배우자의 별이 됩니다. 편제도 없으면은 합하는 것이 배우자의 별이 됩니다. 합하는 것도 없으면은 일지 자체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에 배성은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없으면은 평관이 배우자의 별이 되고, 평관이 없는 경우에는 합하는 것이 배성이 되고, 합하는 것이 없으면은 일지가 배우자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별이 용이면은 배우자의 덕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별이 불용이면은 배우자는 덕이 없는 것입니다. 무덕. 또 배우자가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지장간에 있느냐 따라서 배우자의 활동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자리, 배궁도 마찬가지로 용에 해당되면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불용에 해당되면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배궁은 바로 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정이 되면은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만은 불안정이 되면은 변동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간의 강약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의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강인 경우에는 의욕적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약한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을 결정짓는 핵심 인자인 것입니다. 그럼 사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여명인 경우에 우선 이 사주의 배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성은 여자이기 때문에 정관이 배성에 해당됩니다. 정관의 천간에 있는지 지지에 있는지 지장간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천간에는 없습니다. 지지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장간 진 중에 개수가 바로 남편의 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개수는 바로 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덕이 있는 것이고, 남편 자리 또한 여기에 바로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 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가 형되고 있기 때문에 불화 갈등이 발생하지만은 성과 궁이 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헤어지지 않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주를 보면은 갑자년 임신월 기축일 임신시에 해당하는 여명입니다. 이 사주는 금수목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또한
배우자의 별 바로 정관인데 간목이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은 이 사주의 용으로 작용하고 배궁 또한 축토는 축중에 금수가 있기 때문에 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지 또한 온전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주를 하나 더 보면은 병인년, 병신월, 임자일, 기우시에 해당하는 사주. 이 사주는 목을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수목화가 이 사주의 용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별은 정관에 해당하는 기토가 해당되겠습니다. 기토는 이 사주의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궁인 자수는 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용에 해당하지만 자유파 현상이 있어 부부궁에 갈등 불화가 발생하게 되는 사주입니다. 또 하나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원년, 개미월, 경인일, 개미시에 해당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수를 쓰는 사주입니다. 금수목을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토하는 불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남편의 별은 바로 오 중에 정화가 되겠습니다. 정화는 이 사주에서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 덕을 잇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배궁 또한 이 사주에 바로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 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결정짓는 배성, 배궁, 일간의 강약으로 유명인들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바로 배우이고 탤런트인 김서영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개축년, 임술월, 정묘일, 이미시에 해당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술월에 태어나고 임계수가 많아서 매우 신약하여 목화토를 쓰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배우자의 별은 보면은 바로 임수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수는 이 사주의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덕을 잇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궁을 보면은 역시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편 복을 잇기 어려운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주의 지지를 유술 상천살이 있고 인유 원진살이 있어 배우자 궁이 매우 불안정한 사주입니다. 또한 매우 신약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주는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주가 철학관이나 무당을 찾아갔을 적에 남편이 전부 다 백호와 괴강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유리, 이미 많이 알려진 유명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가진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술월, 축일, 미년에 태어나고 기토가 투관하여 매우 토가 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목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배성을 찾아보면은 술 중에 무토가 배성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별이 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용의 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용의 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덕을 잇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배궁, 남편의 자리에는 축토가 있습니다. 축토는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축술미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어 배우자 자리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바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이고
또한 사주가 신약하기 때문에 감히 결혼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바로 아기를 가졌던 사주인, 그것은 아기의 별이 바로 간목이고 간목은 이 사주의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아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 김혜수 씨의 사주를 보면은 경술년, 갑신월, 무자일, 병진시에 해당. 이 사주는 신월에 태어나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갑과 경이 있어 이 사주는 매우 신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 토, 금이 이 사주의 용에 해당하고 목과 수는 이 사주의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별은 진중에 을목이 배우자의 별인데 을목은 이 사주에서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덕을 잇기가 어렵고, 또한 배우자 궁에도 자수가 있어 자수는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신자진 합사하여 전부 물로 변하기 때문에 남편의 별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이렇게 신약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담을 매우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주인 것입니다. 다음은 결혼을 2번 한 채림씨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김인년, 정묘월, 갑오일, 갑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는 목이 매우 태왕합니다. 그래서 바로 토를 쓰는 사주고 화, 토, 금이 이 사주의 용이 되고 수와 목은 이 사주의 불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배우자의 별은 금이 없기 때문에 합하는 기토가 이 사주의 배우자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갑기 합으로 배우자를 맞이하나 금이 합으로 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기토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혼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중에 기토를 만나 다시 한 번 더 결혼을 하지만은 배우자의 자리는 좌우충 묘파로 계속 불안정이 극심하기 때문에 불화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던 사주인 것입니다. 다음은 결혼을 3번 한 김혜선 씨의 사주입니다. 기유년, 갑술월, 병술일, 을미시에 해당하는 사주인데 배우자의 별은 바로 합성인 신금이 이 사주의 배우자의 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화의 성질이 매우 강하여 토, 금, 수를 쓰는 사주입니다. 일단은 배우자의 별이 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나 배우자의 자리에는 술미, 형살이 있어 불안전하고 술토는 또 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신합해가지고 한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다시 병은 술 중에 신금과 2번째 결혼하여 또 2번째 이혼을 하고 일지 술 중에 신금과 병신합으로 결혼하여 또다시 이혼하고 그렇게 해서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했던 사주인 것입니다. 배우자의 별은 용에 해당하나 배우자의 궁이 불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또 그리고 배성이 많은 경우에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의 자리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형충으로 거듭되면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사주입니다. 전지현 씨는 신유년,
무술월 신사일 임진시에 해당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매우 신강하여 목화 토를 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남편의 별은 바로 사중의 병화가 해당되겠습니다. 병화는 이 사주의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덕이 있고 또한 배우자의 자리 또한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복도 있는 그런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 자체가 매우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매우 순탄한 그런 사주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진 씨 이 사주도 보면은 신유년 병신월 신유일 계사시에 해당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아주 금이 강한 신강사주이고 그래서 목화 토를 쓰는 사주인데 남편의 별이 병화가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덕이 있는 것이고 배우자 자리 또한 사유합으로 불용이 용으로 변하기 때문에 남편의 복도 있는 그런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지현 씨도 신강하면서 바로 배성과 배궁이 용에 해당되고 소유진 씨도 신강하면서 배성과 배궁의 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김태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가 일단 신강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별이 용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자리도 용에 해당하고 이렇게 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복과 남편의 덕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남편의 별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합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성에 해당하는 축토가 이 사주의 남편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축토는 이 사주의 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덕과 남편의 복을 누리는 그런